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의 김지훈 대리. 네,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의 문희연 대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근데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뷰티 업종 전환 수직 상승 가능케 한 매체 전략은? 이거 봤는데 저는 아니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광고 성과가 점점 다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11월 달은 물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광고 성과가.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네. 여러 브랜드를 살리는 이 달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정답이 딱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죠. 이게 브랜드 바이 브랜드라고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가 화장품 사업을 했죠. 그쵸.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수직 상승 가능케 한 매체 전략. 이거는 조금 오늘 주제는 너무 거한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스킨케어 브랜드들을 광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했었던 액션들과 그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그 경험들을 한번 녹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광고주님들에게 들은 그런 내부적으로 진행하셨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질문 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광고주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광고주님들이 스킨케어, 뷰티 업종인데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고 얘는 10년 전에는 방문 판매로 그렇게 30, 40대들에 대해서 전환을 그 30대 구매를 일으켰었던 방문 판매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브랜드래요. 근데 그 브랜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진 거죠. 방문 판매로 인해 발생했었던 고객들은 나이를 점점 먹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규 고객이 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고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AMPM 글로벌 뷰티 업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부에서 실행을 했었던 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도 저희한테 한번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순서는 입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판매 채널 확보하기. 판매 채널은 우선 공식몰과 스마트 스토어는 뭐 기본이고 근데 그 외에 대해서 조금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건 올리브영이겠죠, 뷰티 업종은. 근데 이거는 사실 입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점하기가 모든 브랜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입점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올리브영과 좀 유사한 거는 이 여성분들은 저희 여성 쇼핑몰 앱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지그재그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초반에는 당연히 옷만 팔던 어플들이 최근에는 이 뷰티 카테고리도 생성이 되면서 이 라인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29cm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신사도 마찬가지고 무신사? 무신사입니다. 무신사도 뷰티 나왔잖아요. 맞아요. W 컨셉? 맞아요. 그 등등등 이런 옛날에는 제가 그 조금은 큰 뷰티 업종에서 내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판매 채널은 주로 이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워낙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매출 볼륨이 크다 보니까 종합몰, CJ 홈쇼핑, 롯데 홈쇼핑,
이런 종합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 G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소셜커머스, 이 세 개를 챙기면서 아침마다 맨날 주문 수집해갖고 발주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특징이 얘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를 이루는 판매 채널이.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 볼륨을 엄청나게 크게 일으키긴 어려워요. 왜냐면 광고의 랜딩 페이지를 물론 협력 광고가 있긴 하지만 광고의 랜딩 페이지는 보통은 공식몰과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애시당초 여기 들어와서 쇼핑해볼까? 라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좀 판매 채널 확보하기.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이 판매 채널 확보는 그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요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쪽은 입점은 쉬워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저 위에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쪽은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고려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여기서 판매가 잘 되니까 나 여기 입점할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브랜드가 진짜 여기에 입점을 해서 실제로 판매가 날 것 같은지를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타임 한번 갈까요? 자, 광고 타임.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 카피의 기술 11월 26일에 저희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환 저자님이 강연을 직접 하시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링크, 지금 채팅창에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좋습니다. 인하우스 마케터들이 이 공식몰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을 하는 이 이벤트, 저희가 소통 시트를 보면은, 광고주님들과 소통하는 시트를 보면 이벤트 일정 달력표를 애시당초 하나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간 4개에서 5개 정도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꼭 필요하다라는 하는 좀 업종의 특성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객단가가 높아서 사기를 꺼려하는, 고민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한 상시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이 이벤트는 광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계속 공식몰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광고가 뜰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이벤트에만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초기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이것도 판매 채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공식몰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알려야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알림받기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한다던가, 공식몰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대상의 그 할인적 아니면 증정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유명한 헤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시로 이 증정물 이벤트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또 약간 이 공식몰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런 판매 채널에서,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하면은 약간 립에 대한 이 가방, 조그마한 미니백을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100원 딜. 100원 딜이 있고, 또 웃긴 게 이거 배송비 딜도 있어요. 배송비 딜은 배송비만 내면은 우리의 체험 박스를 준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공짜니까. 그래서 사실 신규 고객에 대한 구매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이전 스킨케어 대표님들께서는
일단 한번 써보고 제품력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재구매로 이어진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100원 딜, 배송비 딜, 이 체험 딜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본 적 있어요. 서포터즈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이 서포터즈는 네. 많이 봤죠. 그렇죠. 저희가 뭐 블로그 체험단이나 블로그 기자단 하면은 제품 발송해가지고 그분들이 써준 다음에 그 포스팅을 쭉 길게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원고를 작성해서 블로그 기자단들한테 이거 이대로 올려줘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포터즈는 뭐 진짜 팬이 진짜 팬을 만드는 마케팅.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곁들인. 그래서 저 옛날에도 그 회사 다녔을 때 그 서포터즈를 한 분기마다 한 25명 정도를 뽑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품을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쿠폰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그쵸. 인스타그램에 제품 써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길게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신규 제품이 나왔을 때 계속 발송을 해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서포터즈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인스타만 보더라도 체험단보다는 서포터즈를 통해서 좀 더 브랜딩을 강화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브랜드다. 약간 이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은 판매 채널 확보하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 와디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와디즈 펀딩. 네. 와디즈가 사실 크라우드 펀딩인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규 스타트업들이 자기 제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와디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성장기가 아니고 쇠퇴기를 길게 끌고 가고 있는 브랜드인 경우에는 와디즈에서 매출 한번 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품의 특장점을 녹여서 상세 페이지를 와디즈 PD님께 멋지게 제작을 해서 노출시키고 그때 한번 3,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CRM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CRM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다 쓰면은 네, 이게 화장품의 주기가 평균적으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재구매 시기가 좀 긴 편이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는 색조 화장품으로 치면은 새로운 색상이 나왔을 때 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또 구매 주기가 또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킨케어 그 브랜드보다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이것저것 사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품을 다 쓰지 않았는데 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스킨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데 이 색조 화장품 대비 구매하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좀 리뉴얼을 가끔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굳이 다 쓰지 않았더라도 리뉴얼 됐다 하면은 이 리뉴얼 제품을 더 써보고 싶어 하는 영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쓰는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질감이나 효과나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좀 리뉴얼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CRM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구매를 하기를 고려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 조회를 했는데 근데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 안 샀냐? 라고 하는 CRM 메시지를 좀 많이 발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CRM 메시지 발송 이게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 채널 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것도 됩니다. 카카오 채널에 대해서 친구 추가를 한 사람, 그리고 공식몰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했다라는 그 두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어떤 제품 땡땡땡님, 문희연님 어떤 제품 장바구니에 담는데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하고 거기 안에 쿠폰을 같이 담아서 문자를 발송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제품 썸네일을 크게 박아서 발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고려했었던 그 제품들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묶어서 캐러셀형으로 메시지를 발송한다거나 하는 요즘에 무궁무진한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플 사용자 대상으로도 팝업 기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맞아요. 특히 이 올리브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 뭐 이런 회원가입이 가능한 어플들은 당신이 찜했던 제품 뭐 할인 며칠까지 막 이런 식으로도 또 팝업 메시지가 가잖아요. 네. 이것도 CRM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죠. 쿠팡에서 어떤 제품 봤더라고요 라고 그 FC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많이 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끊임없이 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알림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는 알림 설정 해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플루언서 활용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 그 코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인플루언서들의 화장법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부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쓰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특히 피부에 광이 있으신 분들 네. 아니면 까만 피부인데도 뭐 그렇게 까맣게 보이지 않는다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인플루언서를 좀 자세히 보게 돼요. 여자들 심리가 약간 좀 예쁜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활용이 높은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뷰티 업종뿐만 아니라 뷰티 업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꽂히기도 하지만 이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나 아니면 시술을 받을 때나 항상 이 인플루언서 활용은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광고라는 거를 딱 봤을 때 의심이 많이 가잖아요. 어차피 광고겠지. 그냥 이렇게 포장해서 허위 사실로 과대 광고를 하는 거겠지라는 내용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인플루언서 활용한 마케팅과 그 다음에 그들의 피드에 직접 노출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2차 가공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 아니 옥태견이 파란 통을 먹었대요. 아 파란 통을 먹어서 이 10kg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광고에서 무시무시하게 빠진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200번 보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뜨니까 리타게팅을 당해가지고. 근데 200번을 봤더니 나선욱 아시죠? 나선욱이 파란 통을 사면은 이거 25kg 제가 25kg 감량을 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사셔야겠는데요 라고 하고 25kg 감량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선욱이 광고에 나와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옥태견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광고 하나가.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한 빈도를 한 100번을 보니까 이게 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약간 세뇌가 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옥태견이 저렇게까지 광고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아이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제 광고를 하고 후기를 이제 내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영상 광고랑은 달리 확실히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 모델이 주는 신뢰감 이게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사람들 약간 제가 구독 중인 유튜버들의 제품을 사지 네. 약간 좀 많이 본 이런 친밀감 때문에 좀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했었던 스킨케어 브랜드 중에 엄청 잘 됐었던 브랜드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성장 비결을 딱 하나 꽂으라고 하면은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버 인플루언서 협찬 이렇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사람들이 자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광고를 보고 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서 그 다음에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가 대폭 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렌즈 업체가 좀 이게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렌즈 업체요? 네, 왜냐하면 눈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끼는 렌즈들을 따라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 여기 너무 좋다, 나 여기 것만 낀다 하면은 그 브랜딩이 확실히 좀 여기서가 수직 상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렌즈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도 물론 저희가 여기서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오프라인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팝업. 팝업이 정말 팝업은 근데 굉장히 뭐 대관을 해가지고 어디와 협업을 해가지고 크게 진행을 하는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정 타겟들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특정 타겟들이 많이 지나가리는 그 거리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플리마켓 형식으로 팝업을 진행하시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플리마켓 그 다음에 뭐 플리마켓에서 인플루언서 아니지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 이벤트 이런 걸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소구 포인트를 하나를 잡을 수도 있죠. 제 광고주 중에 한 명은 이제 캡슐 세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때 팝업을 진짜 했더니 그때 고객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혹시 이거 향수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거 섬유 유연제로 만들어 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니즈를 발굴한 광고주님께서는 뭐 향후 이 섬유 탈취제에 대해서 만들 생각도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향수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문구를 활용을 해서 SNS 광고 소재를 만들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저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받으면서 또 여러 활용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뭐 베이비 페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박람회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박람회에 직접 들어가서 소비자들을 발로 직접 모으고 그 다음에 알림받기나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공식몰 회원가입 이런 수를 직접 모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입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순서를 한 번에 못 가는데 이거 굉장히 많던데요.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입점? 맞아요. 근데 여기도 입점하기가 조금 기준이 빡세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기준치가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입점하고 싶은데 입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대신 입점이 되면 또 그만큼의 많은 매출액이 따라오니까 근데 또 카카오톡 스토어를 운영하면은 특히나 좀 판매를 많이 이루게 하는 게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더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선물하기 기능이 네. 약간 좀 선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 증정 이벤트 막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진짜 순기능이라고 봐요. 네, 저희 광고주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톡에 입점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품을 만드시는 그런 광고주분들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이 제품으로 승부를 본다. 그래서 겨울이 오니까는 요즘에 손난로, 핫팩 이런 내용은 친구들한테 쉽게 선물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선물을 했을 때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난로, 핫팩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5,000원에서 15,000원 선의 가격대를 띄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톡스토어에 입점을 하고 계신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다뤘죠. 요즘에 뭐 안 한 거 있나 볼게요. 그 외에 뭐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었죠. 저희가 리타겟팅, 맞아요. 신규 고객 타겟팅, 뭐 유사 타겟팅,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광고 아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한 얘기는 이미 한 번 다 훑어서 여기서 뭐 그냥 추가적인 사례를 말하는 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저는 이 판매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채널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품을 좀 다르게 판매를 하면은 이 제품마다의 그 좀 매출액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겪었던 거는 제가 헤라 브랜드 립스틱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신제품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냥 공식몰이라든지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나온 지 오래된 제품들. 그래서 이제 색상이 좀 구하기 힘든 제품을 카카오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도 나눠서 판매를 하시는 거 보고 와 이런 식으로 카카오에서 매출을 이끌어낼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브랜드 내부에서도 채널별로 주력 상품들을 각 별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뭐 6인 밥솥을 판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뭐 이유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격대가 저렴한 내용들의 반응이 있는 소비자들이 모이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인용 그다음 자취생들을 위한 밥솥을 판다거나 해서 그 제품을 검색했을 때는 이 타겟으로 한 그 판매 채널에만 최저가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최저가를 이 판매 채널 담당자별로 나누는,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걸로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전략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벤트 잘하는 업체 한 명 사례 하나 들어주실래요? 이벤트 잘하는 업체. 근데 사실 다 비슷비슷하셔서 네. 뭔가 좀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네. 뭐가 있을까요? 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근데 사실 좀 저는 최근에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체험단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네.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체험단을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공식몰 알림을 받으면 그냥 할인 쿠폰을 99% 할인을 줘서 100원으로 판매를 실제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체험단을 별도로 뭐 원고료를 줘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비용이 더 드는데 이거는 정말 내 제품에 대한 제공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하나는 이벤트 상품을 만드는, 이벤트 상품 코드를 별도로 파는. 근데 여기서 명목을 주는데 이거는 기획전이라고 쳤습니다. 기획전. 그래서 뭐 땡땡월 한정으로 해서 그 스마트 스토어에 뭐 애시당초 제품명이 이제 땡땡월 한정 어쩌고저쩌고 기획전이라는 생리대를 파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생리대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 그 업체는 딱 2개 제품만 팔고 있어요. 근데 상품 코드에 딱 2개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벤트 상품 코드를 땡땡을 환정 어쩌고저쩌고 기획전 세트로 해서 애시당초 대량 구매를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기획전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좋네요. 어제 닭가슴살 하나 샀는데 대량 구매 50개짜리 이벤트 상품 코드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통은 쇼핑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코드를 이벤트 일정에 맞게 별도로 파는 그런 성공 전략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CRM, 오프라인 이벤트, 여기서 예시 하나씩만 들어줘 볼까요? 일단 CR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약간 카카오톡 이런 거보다는 좀 뭔가 쿠폰을 주기적으로 발송해주는
경우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월간 쿠폰 제공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 회원제에 따라서 쿠폰을 발송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적 구매에 뭐 몇만 원 이상인 사람은 이번 다음 달이나 그 월에 뭐 5,0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쿠폰을 좀 발송해 주면은 이것도 또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 뷰티 업종은 아니지만 제가 CRM에서 좀 효과를 봤었던 거는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인강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떴을 때, 그 다음에 이 교육법이 개정되었을 때, 책이 나왔을 때, 인강이 새로 나왔을 때, 그랬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CRM 메시지를 발송을 해줬었고, 뷰티 업종은 이 제품을 다 쓰고 제품이 다 떨어졌을 때쯤에 한번 발송을 하는 그런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뷰티 업종 전환 수직 가능하게 한 매체 전략은 이라는 내용으로 사실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전환 수직 상승은 너도 나도 어렵다. 요즘에는 생존하면 다행이다. 그 마인드로 이제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고, 수직 상승을 위한 전략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알아봐야 되고 케이스 스터디를 참고하고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뷰티 업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될까요? 네.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